여러분, 유럽의 진짜 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유럽은 그 어마어마한 부를 지키려고 거대한 규제의 요새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단단한 요새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이미 설계해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들 유럽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 정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이야기의 절반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부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숫자를 보는 방식을 살짝 바꿀 때,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유럽의 진짜 경제력을 보려면요, 딱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하나는 매년 버는 돈, 그러니까 연봉에 해당하는 GDP고요. 다른 하나는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총 자산, 바로 국부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작은 차이가요. 우리가 미국과 유럽의 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시죠. 되게 흥미로운데 그냥 단순 평균 자산으로만 보면 미국이 뭐 거의 압도적이죠? 서유럽보다 2배 이상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건 소수의 슈퍼리치들이 전체 평균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살짝 바꿔서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딱 중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위값 자산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벨기에 같은 나라의 평범한 시민이 미국의 평범한 시민보다 훨씬 더 부유한 걸 볼 수 있죠. 자,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에는 억만장자가 많을지 몰라도 진짜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탄탄한 중산층은 유럽이 훨씬 더 두텁고 부유하다는 거죠. 이유는 소수의 부자가 아니라 바로 이 두터운 중산층이 부를 쌓아 올린 대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가 지금 지키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막대하고 안정적인 부를 지키기 위해서 거대한 규제의 요새를 쌓아 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요새가 대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꿀 세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미카, TFR, 그리고 AML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시장 규칙을 새로 쓰고 모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검은 돈은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규제들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사실상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거의 은행 수준의 신원 확인, KYC라고 하죠.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요구하거든요. 이걸 개인 개발자나 작은 찜이 감당한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법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이건 뭐 개인이 넘을 수 있는 허들이 아닌 거죠. 결국 개발자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EU 시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가 역설적으로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막혀버린 이 규제의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을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몰리지 않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네트워크가 등장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위기라고 볼 때 파이팀은 이걸 완전히 기회로 본 거죠. 개발자들을 위한 일종의 안전가옥, 규제 방공호를 미리 만들어둔 셈입니다. 파이 생태계로 들어오는 개발자들은요, 이 복잡한 규제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거대한 EU 시장으로 들어가는 프리패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첫 번째, EU 규제가 다른 개발자들을 생태계 밖으로 밀어냅니다. 두 번째, 파이에 준비된 인프라가 그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만의 독특한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온 모든 가치를 생태계 안에 완벽하게 가둬버리는 겁니다. 아니, 가치를 어떻게 가둔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파이의 탈중앙화 거래소, 그 설계의 비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파이의 DX는요, 그냥 거래소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보통 다른 거래소에서는 이거 몇 달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파이 국가 안에서는 모든 가치의 기준이 오직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가치가 달러나 이더리움으로 측정되면서 생태계 밖으로 술술 새어나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모든 가치가 파이로만 측정되니까 그 가치가 밖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계속 안에서만 맴도는 법니다. 바로 이 문장이 이 경제 모델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생태계의 모든 가치는 파이의 가치 상승으로 흡수된다. 밖으로 새지 않고 전부 다요. 이게 뭘 만드냐면요. 일종의 유동성 블랙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생태계 안에서 앱들이 성공하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더 많은 파이가 유동성으로 묶이게 되잖아요. 그럼 시장에 풀리는 파이는 점점 줄어들고 희소성은 높아지니까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 세상의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를 기술이라는 댐으로 막아서 경제 모델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가두는 아주 치밀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거대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이건 스스로 완결된 하나의 새로운 경제제국을 건설하려는 첫걸음이 아닐까. 이번 분석은 우리에게 바로 그 가능성을 계속 지켜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